안녕하세요. 넘치는 정보 속 핵심적인 뉴스만 골라드리는 오늘 시장 큐레이션 6월 5주차 주간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소식을 보겠습니다. 가장 끝에 5번을 보시면 확률론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시 대표님을 한 독서 모임에서 만나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좀 손익비를 따지면서 확률론적 사고를 하시는 게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 버핏클럽이라는 커뮤니티에 홍진채 대표님이 지속적으로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25일 날 켈리 공시가 마켓 타이밍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제일 밑으로 내려 보시면 버핏과 먼거는 투자를 가격이 잘못 매겨진 페리 뮤추얼 베팅을 찾아내는 일이다라고 했고, 조지 소로스는 맞느냐 틀리냐보다 맞았을 때 얼마를 벌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기준은 얼마를 베팅하느냐라고 해서 성공한 투자자들이 모두 공통점으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 베팅 비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라고 기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켈리 공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지난 회차 때 했던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베팅을 할 때 내 자산에 어느 정도를 하는 게 맞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F는 P-1-P 나누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라는 것은 승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예상 수익률, 즉 배당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게임에 참여를 하는데 승률이 50%, 이길 확률이 50%, 질 확률이 50%인데 배당률이 2배. 예를 들면 내가 졌을 때 내 전재산을 날리면 100을 잃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겼을 때 내가 건 것의 2배, 그래서 200을 얻는다고 하면 여기서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F는 0.5, 예, 승률이 50%니까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니까 똑같이 이제 0.5가 되고요. 나누기 2 승률 했을 때 0.25가 나와가지고 한 번에 내 자산에 25%씩 베팅을 하면 이제 졌을 때 내 자산에 25% 날라가겠죠. 그러면 뭐 4번 연속으로 만약에 지게 되면 나는 파산을 하게 되는 거지만 어, 이길 확률 지정률이 반반이니까 4번 연속으로 질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는 건데 여기서 조금 수치를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겼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45%고 질 확률이 55%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기면 내가 건 금액의 2배를 받고 졌을 때에는 여전히 전액을 잃는다. 그러면 지금 요게 공식에서 한번 봐볼까요? 요게 공식에서 이 0.5가 0.45가 되겠죠. 예, 45% 이길 확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0.5는 1-0.45니까 0.55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 확률이죠. 그래서 0.45 마이너스 0.5 나누기 승률은 똑같이 2라고 하면 여기 0.5 나누기 2가 0.275가 되거든요. 그래서 0.45 빼기 0.275를 하면 0.175가 나와서 그때는 17.5%를 거는 게 맞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일 수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6번에 없다가 생겨난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요 2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나 아니면 새롭게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게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에 더해서 이 재료, 예, 이슈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지금 트램에 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트램이 지금 요런 예, 요런 것을 말하죠.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부산, 대전, 울산 등 다양한 국내 도시들이 오래전부터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뭐 관련주로 DK락이나 화성 RNA나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요일 날 DK락과 화성 RNA는 좀 다른 사유 같긴 하지만 급등을 하였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제자리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게 한번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은요. 3번에 보시면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만약에 이게 채권이니까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에다가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권자가 어느 정도 가격에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가격이 하나의 기준가가 되어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풋옵션과 콜옵션 여부를 같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전환할 이유가 없겠죠. 전환하면 손해니까. 그러면 만기까지 가져가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던가 아니면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풋옵션은 내가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간 기업한테 너가 나한테 준 이 전환사채를 다시 가져가고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건데 다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뭐 다시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소형 기업들의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한번 살펴봐서 거기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이것도 역시 새로 생기는 그런 이슈의 측면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건설 시장이 연평균 4.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옴시티라는 것이 사우디에서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수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는 여기 보시면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어, 길이 170km에 달하는 직선도시 더 라인, 뭐 또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트로제나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관련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비공개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한미그로벌이나 히림이 부각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좀 삼성물산을 관심 갖고 있다고 했고 정리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뭐 히림, 한미글로벌, 삼성물산, 현대건설, 다스코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S&T에너지까지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과연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원화값 방어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계속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303.7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해가지고 국가 신인도를 떠받치는 축이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스러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난 관련해서는 지난 6월 3일 날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전력 수급 전망을 보면 여기 예비력을 보시면 전력 공급 예비력은 통상 10기가와트 이상이어야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5.2에서 9.2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예비력을 볼 것으로 전망되죠. 그리고 뭐 한국전력도 적자 계속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원전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라던가 ESS 이런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락 특징들을 보시면 LG 엔솔이 너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1조 7천억 정도 투자하려고 했던 공장을 건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신저가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만 5천 원이 최저가였는데 지금 가격이 3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뭐 게임주들도 지금 저희가 7월 말에 게임주 빅뱅이라는 책으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NC소프트도 실적 감소 때문에 신저가를 이미 썼고, 그다음에 또 3N이라고 하잖아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이 세 개의 게임사가 게임 업종의 3N인데 넥슨도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나섰고 넷마블도 주가가 좋지 않죠. 그래서 게임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범 운영이 시작됐는데 너무 몰리면서 목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관련주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아톤이라는 기업이 홈페이지 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은 뭐 아톤인데 그 밖에도 또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된 또 여러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코스닥이 가장 큰 하락을 하였습니다. 27.9%로 이런 상황이고 근데 코스피를 지금 1980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 확률이 있냐 봤으면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그동안 상승 횟수가 383회고 하락 횟수가 78회여서 상승률이 거의 82.7% 이루어져.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 시장에 투자했을 때이긴 하지만 평균 등락률도 5년 정도 투자하면 102%의 수익이 났고 손실이 났을 때는 마이너스 2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그 밖에 지금 현재 코스 PBR이 0.9배를 하회하고 있고 어떤 이런 시장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보면 조선, 운송 등 산업재와 에너지 업종이 인플레이트 업종으로 꼽히고 기타 음식료나 통신이나 정유업종, 그 다음에 배당주 업종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식을 전해보았고요. 저희가 다음 모임은 지금 7월 16일 날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요. 주린이를 위한 책으로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를 선정하였습니다. 책 정보를 보시면 480만 원으로 3년 만에 30억을 만들고 또 그 뒤로 3년 만에 300억을 만드신 유목민이라는 분의 이야기니까요. 한번 봐주시고 온라인으로 무료 참석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지금 찍는 이 시간에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번 한 주보다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